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 너무 창피하고 짜증났던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한 40대 직장맘입니다. 현재 저는 혼자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아이를 키우고 있고요. 결혼 생활은 9년 정도 했어요. 그리고 이혼한 지는 올해로 딱 2년이 되었는데 2년이라는 시간이 길다고 하면 길고 짧다고 하면 짧은데 제 나이 40을 넘기고 보니 시간이 정말 쏜살처럼 지나가더군요. 그래서인지 아직까지도 저는 엊그제 이혼을 한 기분으로 살고 있는데요. 그게 괴롭다는 게 아니고 거꾸로 너무 좋아요. 이혼한 직후 제가 정말 기분 날아갈 듯 좋았거든요. 그래서 2년이 지난 지금도 매일 아침마다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 더는 볼 일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행복 그 자체인데요. 내친 김에 작년부터 꾸준히 애청하는 제 최애 사연 살롱에 제 사연을 소개하고 싶어 이렇게 용기를 내봤어요. 사실 많은 분들의 다양한 사연 이야기를 들으며 저 역시도 많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미처 생각하지 못한 친정 부모님의 마음이라든가 저 역시도 결혼 생활을 하면서 놓치고 살았던 문제들까지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곤 했는데 특히 시어머니나 시댁 식구들 때문에 몸도 마음도 고생하는 며느리가 많다는 것에는 너무 안타깝고 화가 났어요. 톡 까놓고 그들은 며느리한테 함부로 할 자격이 없는 생판 남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남한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자연스럽게 제 전 시어머니를 떠올리게 됐는데요. 사실 저희 시어머니도 처음부터 이상하신 분이셨어요. 아껴도 너무 아끼고 사람이 좀 지나치게 궁상 맞으셨는데요. 어차피 결혼해서 같이 살 것이 아니었기에 저는 그 점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남편한테 듣기로 시어머니가 너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절약이 몸에 배고 그게 점점 심각해지셨다고 했는데 그 말을 들어서인지 저도 시어머니가 처음엔 이해가 되고 짠하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문득문득 함께 있으면 시어머니의 지나친 절약정신 때문에 창피할 때가 종종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같이 외식이라도 할라치면 너무 비싸다는 말을 계속 연발하시는 건 기본이고 이거 우리가 남기고 가면 다 버릴 거야 하시며 언제 챙겨오셨는지 주머니에서 위생봉투를 꺼내 식당 음식들을 담기 시작하셨는데 그것만 챙기시는 게 아니라 반찬을 추가하셔서 그 반찬까지도 봉투에 담으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어찌나 충격적이었는지 그 다음부터는 절대 시어머니와 외식을 하지 않게 되었어요. 다행히 시어머니는 당신 스스로가 외식은 낭비라고 생각하셔서 저에게 외식을 하고 싶다 하신 적이 없었는데 그 점은 너무 감사했죠. 그리고 시어머니의 그런 점을 남편과 시아버님은 대놓고 싫어하셨는데요. 왜 아니겠어요. 게다가 그렇게 챙겨간 반찬을 다음 끼니부터 열심히 식탁에 올리시는 시어머니셨는데 남편은 어릴 때도 종종 그렇게 밥을 먹었다 하더라고요. 게다가 결혼식 같은 곳에 가면 음식이 뷔페 형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때는 아주 락앤락통까지 들고 오셨는데 그땐 저도 쥐구멍이 있으면 숨고 싶은 마음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내가 낸 축의금이 얼만데 이 음식들 공짜가 아니야. 내가 낸 돈으로 내가 음식 가져간다고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니? 너도 먹고 싶은 거 통에 마음껏 담아. 이거 다 남으면 음식물 쓰레기다? 나는 자연을 사랑하는 여자야. 라며 저에게도 락앤락 통을 쥐어주셨는데요.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얼굴이 화끈거려요. 그리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다른 친척들 사이에서도 시어머니는 엄청 유명하셨는데요. 한마디로 시어머니를 좋게 보는 친척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물론 친가 친척들은 그렇지만 외가 친척들은 아니었죠. 다들 조금씩 그놈의 궁상맞은 절약정신을 갖고 있는 모양이었는데 그래도 그중에 저희 어머니가 가장 심한 사람이었어요. 오죽하면 피를 나눈 자매인 이모님들도 시어머니의 궁상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는데 저는 시어머니에게 그러지 마시라고 초반에는 말리려 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사람들이 저희 시어머니를 안 좋게 보는 걸 저도 보기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주변의 시선 따윈 상관하지 않는다는 시어머니는 언제나 늘 당신의 행동에 떳떳하셨는데요. 나중엔 제가 포기하게 되더군요. 그리고 그런 자기 엄마의 행동을 부끄러워하던 남편은 언젠가부터 자기 엄마처럼 알뜰한 사람이 없다고, 음식물 쓰레기 나오는 것보다 좋은 거라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했는데, 그때의 충격이란 어떻게 설명하려고 해도 제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이 변하게 된 이유가 시어머니가 그런 투철한 절약 정신으로 꽤 많은 돈을 모았다는 걸 안 이유였던 것 같은데, 저희 시어머니는 딱히 수입이 없는 전업주부셨어요. 그렇다고 시아버님이 엄청 돈을 잘 버시는 건 아니고 평범한 셀러리맨이셨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 저희 시어머니 같은 현금 부자가 없더군요. 돈이 좋긴 한지 남편은 그걸 알고 그 이후부터 태도를 바꿨는데, 저는 시어머니가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그렇게 모은 돈이라는 걸 알아서인지 좋고 싫고 그런 감정이 생기지 않았어요. 부자면 뭐 하나요? 사람이 돈을 쓸 줄 모르는데요. 이건 살짝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저희 시어머니는 생전 옷을 돈 주고 사 입으신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뿐인가요? 화장품도 누가 주는 샘플 아니면 바라지도 않으시는데, 공짜는 또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어떤 날은 조금 오버해서 당신 목숨 걸며 달려들더라고요. 왜? 길거리에서 나눠주는 물티슈나 부직포 행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받기 위해 몇 번이고 반복해서 같은 길을 돌아서 가신 적도 많다고 했는데, 그런 노력 덕인지 모르지만 시어머니는 사지도 않은 생필품이 잔뜩 있었어요. 그렇다고 공짜로 받은 물건들을 헤프게 쓰지도 못하게 하셨는데요. 심지어 모든 물건은 재활용에 재재활용까지 해야 쓰레기통으로 갈 수 있었어요. 아, 쓰레기 종량제 봉투 있죠? 그것도 얼마나 아까워하시던지 쓰레기를 모아서 마트나 지하철, 화장실에 갖다 버리기도 하셨는데, 그걸 공교롭게 들키는 일도 있어서 그것 청소하는 미화원 할머니와도 대판 싸워 경찰서까지 가신 적도 있었어요. 이렇다 보니 무슨 블랙리스트처럼 저희 시어머니를 못 들어오게 하는 것도 생겨났는데, 그래서 시아버님이 이사까지 고려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사를 간들 시어머니가 안 그러실 게 아니었기 때문에 시아버님은 당신이 당장 창피해 죽을 것 같아도 이사를 포기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이사를 가봐라. 나야 당장은 편하겠지. 근데 네 시어머니는 새로운 곳에 왔으니 얼마나 신나겠니? 자기를 아는 사람 없으니 얼마나 활개를 치고 다니겠냐고. 그럼 그때마다 이사를 가? 그럴 수는 없지. 그래서 네 시어머니를 불편하게 살라고 내가 이사 포기했다. 자기도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리고 불편하면 느끼는 게 있겠지. 이렇게 나름의 큰 뜻을 갖고 시어머니를 고쳐보려 하셨어요. 하지만 당사자인 시어머니는 그런 점을 전혀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는데, 오히려 당당한 자신의 권리를 타인이 자격도 없으면서 방해한다고 엄청 억울해 하셨어요. 이렇게 저는 결혼 후 이런 무수히 많은 이야기를 듣고 보고 함께 경험하며 처음 가졌던 짠한 마음은 사라졌는데, 여기서 다행인 건 남편은 그런 자기 엄마를 닮지 않았다는 거였죠. 남편 말로는 그런 투철한 절약과 자린고비 성품 때문에 시아버님이 이혼까지 언급하시며 두 분이 싸우기도 엄청 하셨다는데, 그걸 보고 자라서인지 남편은 총각 때부터 자기 엄마 같은 여자는 만나지 않겠다고 생각했대요. 그럼 남편과 당신 아들까지 이렇게 싫어하는데 시어머니가 달라질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 천성이 어디 가지 않는가 봅니다. 거기에 가난했던 기억이 뼛속까지 새겨져 있으니 그런 공짜 물건들도 쟁이지 않으면 당신 마음이 불편한 건데, 여기서 더 대박은 뭔 줄 아세요? 친한 사람들한테 줘야 하는 선물도 그런 공짜 물건으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자기 생일에 공짜로 나눠주는 사은품을 선물로 받고 싶겠냐고요. 그리고 그런 선물은 신혼처 저도 받았는데요. 무슨 보험 스티커가 붙은 위생장갑에 식용유와 밀가루 세트,
포스트잇 같은 걸 잔뜩 주셨어요. 이런 것들 돈 주고 사면 너 완전 바보다. 떨어지면 언제든지 말만 해. 내가 챙겨줄 테니까. 이것 봐. 평생 쓰고도 남을 만큼 있다니까. 근데 그렇다고 헤프게 쓰라는 거 아니니까 아껴 쓰고. 여자는 자고로 뭐든 아껴야 하는 거야. 그래야 잘 살지? 이렇게 저한테 당부의 말씀도 하셨는데요. 뭐 쓸 수 있는 물건이니 유용하게 잘 썼지만 늘 저런 걸 챙겨주시며 이상한 세뇌를 시키시니 솔직히 크게 감사한 마음은 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걸로 항상 생색을 내고 싶어 하셨는데 한 번은 그래도 내가 항상 너 오면 빈손으로 안 보내지? 나 같은 시어머니가 어딨니? 감사한 줄 알아. 이렇게 당신한테 감사하라는 강요까지 하셨죠. 솔직히 그런 말을 들었을 때는 그냥 이런 거 주시지 말지 하며 받고 싶지 않을 때가 더 많았는데 저 역시 불만이 있었어요. 제가 하물며 며느리인데 저야말로 시댁에 갈 때 빈손으로 갈 리가 없잖아요. 이왕이면 좋은 과일이나 고기 세트 같은 걸 사가지고 갔었는데 그게 잘못이었어요. 자린고비 시어머니는 당연히 제가 사들고 간 물건들을 보며 입이 귀에 걸리셨는데 그 좋은 음식들을 냉장고에 넣고 황당하게도 저희는 사가지고 간 좋은 음식들이 아닌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조금 있으면 버려야 할 것 같은 말라 비틀어진 식재료들로 요리한 음식을 먹어야 했어요. 저건 음식을 먹었다기보다 음식물 처리에 이용당한 기분이었는데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무조건 땡큐한 장사였겠죠. 하지만 저는 반대로 불만이 많아졌고 그 다음부터는 어차피 사가지고 가봤자 맛도 못 보는 거 저도 점점 시댁에 인색한 며느리가 되어갔죠. 그 시어머니의 그 며느리잖아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남편과 사는 데는 지장은 없었어요. 남편은 주는 대로 먹고 또 뭐든 제가 하자면 군말 없이 하는 타입이었는데 그래서 오히려 결혼하고 신혼기간에는 제가 결혼을 잘했다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게다가 저희 부부는 신혼여행을 간 날 허니문 베이비인 딸이 생겼기 때문에 제가 이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요. 하물며 남편이 아닌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하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죠. 바로 그 빌어먹을 절약정신 때문이었죠. 이것만 봐도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교훈이 생각나는데 절약도 그래요. 절약이라는 게 무작정 미덕은 아니더라고요. 누군가의 말처럼 절약과 궁상은 한 끗 차이였는데 시어머니는 당신이 뭐가 문제인지 전혀 모르셨어요. 심지어 시어머니는 당신의 투철한 절약으로 인해 인간관계도 나빠지셨는데 절약이 뭐가 나쁘냐고 자기를 손절한 그 사람을 욕하시는 분이셨으니까요. 그러면서 점점 시어머니의 사회생활은 좁아져만 갔고 그 동네에서 자린고비 소여사라고 하면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였는데 오죽하면 시아버님이 동네에선 쪽팔리다며 슈퍼마켓도 가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시아버님의 그 마음을 100%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생각이 다르셨는데 동네에서 제법 큰 마트들이 종종 자체 쿠폰제나 포인트제를 하잖아요. 저희 시어머니는 또 그거에 엄청 집착하셨어요. 그러니 다른 슈퍼에 가서 생돈을 쓰는 시아버님을 보면 엄청 뭐라고 하셨는데요. 어머, 당신 또 우리 동네 슈퍼 안 가고 다른 동네 슈퍼 갔어요? 내가 그러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해요. 거기 쿠폰을 받아와야 한다니까. 이것 봐봐요. 우리 화장실 휴지 떨어져서 이것 빨리 5장 돈 모아서 바꿔야 하는데 이 돈이면 쿠폰 3장은 받겠네. 됐어. 내가 분명히 말했을 텐데 나는 이 동네에서는 절대 하드 하나도 안 사 먹을 거야. 당신이 저 밑에 슈퍼에서 병 훔쳐서 위에 슈퍼에 팔아버리는 통에 내가 개쪽당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그런데 내가 그 슈퍼를 어떻게 가냐고? 아니 당신은 내 남편이면서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해요? 내가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요. 사람 답답하네. 답답해? 나도 답답해. 아니 왜 그렇게 궁상을 떨고 살아? 당신이 그러면 남편 욕먹이는 건 몰라? 남편이 오죽 돈을 못 벌어오면 마누라가 병까지 훔쳐서 파냐고. 뭘 또 그래요. 내가 뭐 일부러 그랬냐고. 나는 그냥 누가 병을 모아놓은 줄 알고 갖다 팔았다니까요.
아깝잖아요. 그게 푼돈 같아도 돈만 원은 된다고. 아니 이 사람아,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수퍼 앞에 병이 모아져 있으면 당연히 그 수퍼 물건이지. 누가 수퍼 앞에 벙을 모아서 버리나? 그리고 정말 그렇게 생각했으면 그 슈퍼에 팔지 왜 제일 먼 슈퍼에 팔러 갔는데. 다 알고 한 짓이잖아.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아니다. 당신은 양심 같은 것도 다 엿바꿔 먹었지? 그러니까 고물상 할배 물건도 훔쳐다 팔았겠지. 진짜 당신 애들도 있는데 계속 일할 거예요. 그 얘기는 진짜 한참 된 일인데 뭐하러 다시 꺼내냐고. 딱 한 번이었어요. 고물이 그렇게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딱 한 번 해봤다고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도 그 고물 어딘가에서 주웠을 건데 임자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할배가 힘들게 찾아서 모아놓은 걸 훔쳤다고?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야? 아우 알았어요. 진짜 애들 앞에서 창피해서 못 있겠네. 이제 그만 좀 해요. 당신 나 일부러 애들한테 망신 주려고 그러는 거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정말 너무하네. 남편이 아니라 원수지. 그리고 당신은 휴지 못 바꾸면 신문지 써요. 지금 보니까 당신은 휴지 쓸 자격이 없네. 자격 같은 소리 하네. 그래, 내 휴지는 내가 사서 쓴다. 됐냐? 내 휴지에 이름도 써놓을 거니까 나 몰래 쓸 생각하지도 마. 정말 저런 대화를 신혼초에 옆에서 제 두 귀로 듣는데 그때 저는 놀라서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때는 남편도 안절부절 못했던 기억이 생생한데 아니 슈퍼에서 병을 훔쳐서 다른 슈퍼에 판 것도 기가 막힌데 고물상 할아버지 물건을 훔쳐 팔다뇨. 이건 정말 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죠. 사람이 얼마나 지독하게 가난했으면 저런 사람이 되었을까. 저희 할머니랑 같이 6.25라도 겪으신 줄 알았다니까요. 그리고 저도 그런 얘기까지 들었을 때는 최대한 시어머니 기분 나쁘지 않게 어머니 그렇게까지 아끼지 않아도 돼요. 평생 아끼면서 살았는데 이제 좀 쓰고 사셔야 억울하지 않죠. 라고 말한 적도 있었는데요. 역시 사람은 바꾸는 게 아니더라고요. 절약을 종교처럼 맹신하는 시어머니에겐 절대 통할 리가 없었어요. 그러니 생일이나 아이 출산 또 돌잔치 같은 축하받는 날에도 시어머니는 제대로 된 선물 한번 해주신 적이 없었는데요. 솔직히 서운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그때까지는 제 마음에도 한켠에는 측은지심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해는 가지 않아도 미워하진 않으려 노력을 하기도 했는데 친정엄마도 저더러 힘들겠지만 그러라고 하셨거든요. 참고로 저희 친정엄마와 시어머니는 비슷한 연배셨어요. 그래서인지 저희 엄마는 시어머니를 이해하셨는데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아는 거야. 네 시어머니가 편하게 살아본 적이 없어서 그러는 거니 네가 조금씩 좋은 것도 사드리고 경험하게 해드려. 혹시 아니? 늦바람이 무섭다고 한 변 편한 맛을 알면 내가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살았나 후회할지. 내 친구들 중에도 니네 시어머니처럼 무조건 아껴야 한다고 생각하는 애 있거든? 지금 걔가 제일 잘 놀아. 라고 하셨는데요. 친정 엄마까지 나서서 저런 말을 하시니 그때는 저도 뭔가 시어머니와 친해지려 나름의 노력을 했더랬죠. 하지만 그것도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였어요. 저희 시어머니의 좌우명은 티끌모아 태산이었는데 절약해서 쟁이고 모으고 태산을 만드는 걸 즐기는 사람에게 이제 좀 편하게 사세요와 같은 말을 담배를 좋아하는 골초에게 담배 좀 끊고 건강하게 살라는 말과 똑같더라고요. 아니 애연가는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알기라도 할 텐데 시어머니는 절약이 뭐가 나쁘냐고 저를 이상하고 해프나이로 생각하며 한심하게 보셨는데 아마도 당신이 모은 돈 때문에 더욱 당당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그 돈에 덕을 봤냐고 물으시면 그것도 아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어머니는 돈 쓰는 걸 아주 극도로 싫어하세요. 병도 꼭 키워서 더 많이 고생하는 타입이었는데 조금 아프면 병원 가서 금방 나을 수 있는 걸 병원비 아깝다고 안 가시더라고요. 그러고는 집에서 민간요법 하시며 자연치료를 하셨는데
전에 코로나 때는 거의 죽다 살아나셨어요. 그것도 뒤늦게 검사와 약이 공짜라는 걸 알고 병원에 가셨지, 아마 그것도 돈을 받는다고 하면 안 가셨을 수도 있는데요. 상상만 해도 답답하죠. 그렇다 보니 저와 시어머니는 늘 영원히 만날 수 없는 평행선을 걷게 되었는데요. 솔직히 평행선만 걸었다면 저는 이런 사연을 쓰고 있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기어코 당신 스스로 평행선을 벗어나 문제를 만들어버리셨는데, 시어머니가 가진 돈을 언젠가는 장남인 자기한테 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남편이 시어머니 편을 들면서 저희는 이혼까지 치닫게 되었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시어머니가 심하게 아끼시는 것도 자기 엄마가 좋은 뜻에서 하는 거지 않냐고, 그 아낀 돈으로 가족들이 편하게 살았으니 그 노고를 궁상이라고 치부하지 말고 알아줘야 한다고 저한테 자기 엄마한테 잘해주라고 했는데요. 거기에 더 나아가 자기는 안 그러면서 저더러 뭐든 아껴 쓰라고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모은 돈 못 받냐고. 저희도 그렇게 모으려면 지금부터 아껴야 한다고 했는데 황당했죠. 그때마다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나중엔 남편이 저더러 자기 엄마처럼 살라고 할까봐 무섭기까지 했는데, 아니 자기가 해픈 건 인지조차 하지 못하면서 왜 남을 지적하는 건지 솔직히 짜증이 났죠. 그래서 별것도 아닌 일이지만 서로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 아웅거리며 싸웠는데, 그때는 그래도 이렇게 싸우다 보면 언젠가는 남편이 포기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댁에 다녀오면 가뜩이나 신경이 곤두서 있는 저를 남편이 꼭 한두 번씩 제 속을 긁었고, 그 때문에 지긋지긋한 싸움은 끝나지 않았는데요. 왜 명절만 지나면 부부들이 갈라서는지 알겠더라고요. 심지어 저희는 명절도 아니고 그냥 시댁에 다녀왔을 뿐인데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있으니 결혼한 걸 후회했죠. 모든 이혼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겠지만 이렇게 살려고 결혼한 건 아니었어요. 좋아서 사랑했고 사랑해서 헤어지기 싫어 결혼까지 했는데, 이렇게 같이 있으면 지옥처럼 힘들고 짜증만 난다니 저는 딸아이에게 미안하지만 전혀 행복하지 않았는데요. 그때 우울증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다니기도 했어요. 남편은 무슨 그깟 일로 정신병원까지 가냐고 저더러 보여주기 식으로 병원에 갔다고 했는데, 걱정은 바라지도 않았지만 저딴 소리나 하고 있으니 내가 왜 저런 인간이랑 사나 이참에 확 이혼을 할까 생각도 여러 번 했는데 아이 때문에 참았어요. 그리고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도 참았는데요. 제가 그때 회사 다니는 것도 너무 힘들어 실직 상태였거든요. 누가 그러는데 수입이 없으면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했고, 그럼 남편은 우리 딸을 시어머니에게 맡길 것이 분명했기에 그것만은 절대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최대한 남편과 싸우지 않기 위해 남편과 한 공간에 있거나 부딪히는 일을 최소한으로 하며 지냈는데요. 우울증 증상 때문인지 그때는 남편 때문에 울기도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결혼 전에는 그렇게 제가 좋다고 쫓아다니고 결혼만 하면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여왕 대접해주겠다고 하더니, 결혼 후엔 반대로 자기가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아기 도련님이 된 남편을 보면 한없이 우울감이 들었는데, 그때는 제 인생도 계속 우울할 것만 같더라고요. 예전에 들었던 유행어처럼 이번 생은 망한 느낌이었는데, 그래도 딸이 있으니 이번 생을 포기할 순 없었어요. 저는 딸을 제 분신이라고 여기며 살았기 때문에 딸을 위해서라도 예전에 활기있던 제 모습을 찾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혼자였지만 노력을 많이 했어요. 운동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 이야기도 나누고 자기 개발도 하면서 복직을 하기 위한 준비를 했는데요. 의지가 있으니 제 삶도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죠. 그렇게 고군분투하면서 살다 보니 9년이란 시간이 지났어요. 저는 다른 회사에 경력직으로 다시 입사해 예전처럼 일도 하고 돈도 벌었고, 아이도 커서 엄마 손이 덜 가게 되었는데, 그때는 남편하고만 사이가 개선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 잠깐 옛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저희 친정과 시댁은 사는 형편이 비슷합니다. 저희 친정엄마도 전업주부시거든요.
가끔 집에서 하는 부업을 하시기도 하는 것 같은데 은행에 다니시는 아빠가 벌어오시는 수입으로 저희 네 식구 무난하게 잘 살았어요. 그리고 제가 결혼하고 저희 시어머니가 저런 아끼는 병에 걸렸다는 걸 안 친정 엄마는 종종 저희 시댁에 선물을 보내시곤 하셨는데요. 어떤 날은 한우 세트, 또 어떤 날은 제주도에 가셨다며 한라복이나 갈치, 옥돔 같은 걸 시댁에 보내셨어요. 물론 저희 집에도 보내주셔서 감사히 잘 먹었는데 정말 입에서 바로 녹아 없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걸 받으셨음에도 시댁에선 답례는커녕 고맙다는 인사도 없으셨는데 저도 팔은 안으로 굽기에 그게 서운하고 불만이었어요. 그래서 친정엄마한테도 하지 말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친정엄마는 알겠다고 하실 뿐 저 몰래 똑같이 선물을 하셨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시댁에 갔을 때 냉장고에서 썩고 있는 선물들을 보고 알았는데요. 저도 똑같은 걸 받았기에 저게 우리 친정에서 보낸 선물이라는 걸 바로 알았어요. 그래서 어머니, 이거 저희 친정에서 보낸 거죠? 이걸 이렇게 안 드시고 냉장고에 넣어 놓으시면 다 버려야 하잖아요. 라고 저도 모르게 싫은 소리를 한 적도 많았는데요. 그러면 시어머니는 황급히 다시 그것들을 냉장고 깊숙이 밀어 넣으며 아끼는 거야. 사돈이 줬는데 너무 감사하니까 두고두고 먹으려고. 이제 먹을 거야? 하며 냉장고 문을 닫으셨는데 저렇게 늘 아끼다 똥된 음식만 드시니 그것도 문제였어요. 젊었을 때는 괜찮으셨을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있다 보니 식중독 같은 걱정도 되고 무엇보다 맛있는 걸 맛있을 때 드시지 못하니 그게 답답하기만 했는데 그래서 친정에도 단호하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어머니 엄마가 보낸 거 아까워서 못 드셔. 그거 한참 지나도 다음에 드시는데 그러다 아프기라도 하심 엄마 어떻게 하려고 해? 그럼 사돈 때문에 아팠다고 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조금은 매몰차게 말씀드렸는데 저도 모르게 친정엄마가 편해서 말이 자꾸만 거칠게 나왔어요. 마치 엄마 때문에 내가 힘들다. 우리 시어머니 아프시면 엄마 때문이라고 하실 텐데 그럼 나를 얼마나 미워하겠냐?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된 못된 딸이었는데 그러자 저희 엄마는 아무 잘못도 없으신데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시댁으로 가는 친정 선물은 없었는데요. 시어머니가 당연히 서운하셨겠죠. 공짜로 좋은 물건들을 받았는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뚝 끊겼으니 얼마나 아쉬우셨겠어요. 그래서 저한테 혹시 니네 친정에 무슨 일 있니? 다른 게 아니고 선물도 안 오고 내가 걱정이 돼서 선물 때문이 절대 아니야. 이렇게 돌려 물으시기도 하셨는데 그럼 저는 요즘 좀 어려우신 것 같다 거짓말을 했어요. 어려워서 선물을 못한다고 하는데 시어머니도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 말이 거짓말이라는 건 1도 의심하지 않으시고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가만 보면 니네 엄마도 참 해퍼. 여행 다니지. 먹는 것도 꼭 비싸고 좋은 것만 찾았잖아. 사람이 아낄 줄도 알아야지. 언제까지 산다고 그렇게 돈을 펑펑 쓰니? 너는 니네 엄마 닮으면 안 된다. 가만 보면 너도 위험해. 라며 갑자기 저희 엄마 험담을 하셨는데 원래도 좋아하지 않았던 시어머니지만 그때는 진짜 가족만 아니면 평생 안 만나고 싶더라고요. 여태 고마운 줄도 모르고 잘도 받아놓고 저딴 말을 할 수가 있는지 화가 치밀어 올랐는데요. 문제의 날은 그 이후로부터 멀지 않았어요. 그날은 명절이었는데요. 그 집의 유일한 며느리였던 저는 명절 하루 첫날 차례 음식을 하러 싫지만 시댁에 갔어요. 마치 도살장에 끌려온 소처럼 가기 싫은 걸음을 옮겼는데요. 다행히 시댁은 그리 음식을 많이 하진 않으셨어요. 그건 역시도 저희 시어머니의 절약정신 때문이었죠. 매번 명절마다 너무 많은 음식을 한다며 자기는 낭비라고 하시며 몇 가지 음식만 하시는데 그 점은 유일하게 저와 맞았어요. 하지만 싫은 건 싫은 거라고 시댁 주방에서 음식 만드는 건 정말 고역이었는데 특히 냉장고 열기가 너무 싫었어요. 시어머니 말씀으로는 냉장고가 오래되어 냄새가 난다고 하셨지만 제 생각에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그날은
유독 더 심한 냄새가 났는데 이건 필시 냉장고에 썩은 음식이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 시어머니 몰래 냉장고 청소라도 해드릴 심산이었는데요. 마침 시어머니가 웬일로 시장에 다 가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회는 그때라고 생각하고 빨리 움직이려 했는데 정말이지 냉장고 문을 여는 순간 저절로 헛구역질이 나왔어요. 과일 칸에는 절반은 썩었는지 색깔이 변해 있었고 고기는 언제적 고기인지 냄새가 수상쩍었는데 이런 건 먹으면 분명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탈이 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음식을 우리 딸이 조금 뒤에 끼니로 먹을 것을 생각하니 당장에 버려버리고 싶었는데요. 바로 그때였어요. 너 거기서 뭐하니? 어머니 시장 가신 거 아니었어요? 왜 이렇게 빨리 오셨어요? 만두피 좀 사러 갔는데 오래 걸릴 게 뭐가 있어? 그리고 왜 냉장고에 있는 걸 죄다 꺼내고 그래? 그게요. 냉장고에서 썩은 내가 나서요. 그리고 저것들 전부 상했어요. 먹으면 큰일 나요. 상하긴 뭐가 상해? 괜찮아. 이제 너희 식구들도 왔으니 금방 먹어 치우지. 그리고 내가 언제 너더러 냉장고 청소하라고 했어? 괜히 남의 살림 건드리지 말고 너는 시키는 거나 해. 저 짜투리 채소들 전부 다지고 이 고기도 썰어서 우리 만두에 먹자. 저걸 다져서 만두를 하자고요? 싫어요. 아니 안 돼요. 그러지 마시고 전부 버려요. 얘가 정말 아까부터 음식 아까운 줄 모르고 왜 이래? 너도 네 엄마 닮아서 파산하고 싶어서 그래? 파산이요? 저희 엄마가 파산했다고 누가 그래요? 네가 전에 그랬잖아. 요즘 힘들어서 선물도 못 보낸다고. 그게 어떻게 파산을 한 건데요? 그렇게 따지면 어머님은 받기만 하셨지. 뭐 저희 친정에 보내신 적 있으세요? 그럼 어머니는 계속 파산이셨네요. 그러니 이런 썩은 음식도 드시고 그러죠. 뭐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나랑 네 엄마가 같냐? 원래 하던 사람이 못하던 거랑 원래 안 하던 사람이 쭉 안 하는 거랑 같냐고. 그리고 나는 아들 엄마야. 그럼 딸 가진 엄마가 노력하는 건 당연하지? 저는 시어머니 말에 어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 말은 당신의 아들 엄마라 당연하게 저희 친정 선물을 받았다는 소린데 진짜 열받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런 썩은 음식은 안 먹는다고 드시고 싶으면 어머님이랑 어머니 식구만 먹이라고 하고 저는 딸아이와 멍절이고 뭐고 집으로 왔는데 남편이 그러면 어떡하냐고 자기가 중간에서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라도 가서 시어머니 화를 풀어보겠다고 집에 오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너는 계속 거기 있어라. 나는 딸이랑 우리 친정 가겠다. 그렇게 말했는데 남편은 무조건 아침에는 저희를 데리러 집에 오겠다고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그리고는 별 생각도 없는데 아침 대바람부터 전화해 자기 엄마 기분 다 풀렸다며 1시간 내로 도착하니 친정에 갈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요. 처가에 굳이 가겠다는 남편을 말릴 수가 없었어요. 여기서 더 고집을 부리면 그때는 또 싸워야 하니까 그러고 싶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딸아이도 그때는 어느 정도 컸기에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걸 싫어했는데 제가 스스로 다짐한 게 있었어요. 가급적이면 딸아이 앞에서는 다정한 모습은 못 보여도 싸우고 헐뜯는 모습은 보이지 말자고요. 그래서 딸아이도 있고 하니 알겠다고 하고 준비를 한 후에 차에 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비위가 상하는 냄새가 차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자기야, 차에 이상한 냄새 나지 않아? 혹시 어머니 집에서 뭐 가져왔어? 냄새가 나? 이상하네. 나는 안 나는데. 그리고 엄마가 매번 받기만 해서 죄송하다고 트렁크에 뭐 싸주긴 했어. 뭐? 그게 뭔데? 혹시 음식이니? 뭘 그렇게 과민하게 반응해. 명절이니까 명절 음식 나눠 먹는 거지. 처가집 차례 안 지내서 명절 음식 안 하시잖아. 자기 좀 이상하면 차문 좀 내릴까? 남편은 묘하게 제 눈치를 살피며 차 창문 4개를 전부 다 열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상한 썩은 내는 사라지지 않았고 저는 보진 않았지만 트렁크에 뭐가 있는지 짐작이 됐는데 그때부터 속에서 천불이 끓어오르기 시작했어요. 그 냄새가 제가 시댁 냉장고에서 맡은 냄새가 분명했거든요. 제가 분명 이건 썩었다고 먹으면 큰일 난다고 얘기했는데
그걸 자기 식구들도 안 먹고 저희 부모님 갖다 드리라고 싸주셨다고 생각하니 오장육부가 다 뒤틀리는 기분이었는데 저는 당장 차를 세우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남편은 갑자기 차를 어떻게 세우냐고 휴게소 나올 때까지 참으라 했는데요. 저희 친정이 그리 멀지 않아 고향 휴게소에 도착해 곧장 차 트렁크를 열었어요. 그러자 완전 빼박이었는데 아주 많이도 싸주셨더라고요. 아니, 이참에 냉장고 청소를 하신 것처럼 트렁크에 음식이 가득했는데 저는 순간 이성을 잃고 그 음식들을 전부 꺼내 남편한테 따지듯 물었어요. 너는 이것들 쌀 때 안 말리고 있었어? 이게 냉장고에서 나왔을 뿐이지 쓰레기잖아. 사돈한테 쓰레기를 보내는 사람이 제정신이야? 라고 제가 도끼 어린 얼굴로 따졌죠. 그러니까 남편은 화난 저보다 주변 사람들 시선을 더 의식하는지 저더러 목소리 좀 낮추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한 말이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래도 내가 너무 아니다 싶은 건 뒤에서 몰래 뺐어. 그나마 상태 괜찮은 걸로 싼 거야. 라고 하는데 와, 씨, 이걸 정말 죽여 살려 화를 주체하지 못했어요. 이건 진짜 우리 집을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는 거지. 우리 집에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가는 거야? 왜? 음식물 쓰레기 봉투값 아끼시려고 그러신데? 뭘 또 그런 소리까지 하냐. 저게 오늘 내일 해서 그렇지 먹을 수는 있는 거야. 나는 어릴 때 많이 먹어봐서 대충 보면 안다니까. 그리고 선물은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야? 지랄하네. 그럼 저게 니네 엄마 마음이라는 거지? 냄새나고 더럽고 먹으면 탈나고. 탈 안 난다니까 그러네. 그럼 너 다 처먹어. 나는 저딴 음식 먹어본 적도 없고 구경해본 적도 없거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나 혼자 갈 테니까 알아서 너는 니네 집에 가. 뭐? 나더러 여기서 우리 집을 가라고? 제정신이야? 그럼 이거라도 도로 가져가야지. 내가 냄새나는 이것들 가지고 어딜 가니? 몰라. 그건 네 사정이지. 왜? 이제는 음식에서 냄새나는 건 인정하겠니? 차 내 거니까 내가 가져간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호련히 그 음식 쓰레기와 함께 남편을 휴게소에 버리고 차를 끌고 출발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혼 아니면 내 인생은 정말 답이 없겠다. 이혼을 결심했는데요. 멀어지는 제 차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욕을 하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 사이드미러에서 멀어지니 이대로 우리 사이도 멀어져서 영영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차에서 겁을 잔뜩 먹은 딸아이에게 저는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고 최대한 성의를 다해 설명하고 이야기했는데 딸아이는 그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친할머니네 가는 게 싫었다고요. 그리고 아빠도 점점 친할머니를 닮아가는 것 같아서 걱정했었다고 했는데 아이 눈에도 보일 건 다 보이나 보더라고요. 그리하여 저는 가족들 모임 명절에 졸지에 이혼 선언을 하게 되었고 저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은 친정 부모님은 다른 무엇보다 제 마음이 제일 중요하니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라 하셨는데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깟 참고 살 수도 있지 않냐고요. 아니면 시댁과 연을 끊고 남편하고만 살면 되지 않냐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러기 싫었어요. 벌어도 제가 더 많이 벌었고 남편은 어째 점점 사람이 하기 싫은 건 남한테 밀었는데 그러니 회사 평판도 그저 그렇고 그게 또 자격지심이 되어 저에게 함부로 하려 하더라고요. 게다가 점점 더 궁상을 떨며 이런 식으로 저와 저희 부모님을 무시하는 시어머니 태도도 더는 좌시하고 싶지 않았는데요. 다음에는 또 어떤 일로 저를 경악하게 할까 걱정하는 것도 싫었죠. 그리고 제가 휴게소에 버리고 온 남편은 무슨 깡인지 지발로 저희 친정집에 왔는데요. 그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휴게소에서 개망신을 당했다고 입에 거품을 물고 자기가 얼마나 쪽팔렸는지 아냐며 제 탓을 하는데요. 아니, 그게 왜 제 탓이 되는 거죠? 그건 분명 음식 쓰레기를 사돈에게 선물하겠다고 한 자기 엄마 잘못이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후회하지 않도록 신중하라던 친정 엄마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주방에서 무언가 가지고 나오셨는데 저희 가족들은 저희 엄마가 들고 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건 바로 저희 친정집 음식물 쓰레기통이었거든요. 그리고는 저희 엄마가 하신 말씀이 정말 통쾌했는데요.
잘 왔네. 나도 자네 집에 선물 하나 보내야지. 이거 오늘 저녁하고 나온 음식물 쓰레기인데 자네 이거 들고 가서 자네 엄마랑 먹게나. 이럴 줄 알았으면 한 일주일 정도 모아서 크게 줄걸. 미안하네. 장모님, 이게 지금 무슨 짓이세요? 이건 쓰레기잖아요. 쓰레기통에 든 거. 그래. 왜? 쓰레기통에 들었으면 쓰레기고 냉장고에 들었으면 음식인가? 근데 자네도 와서 맡아보게. 이거 냄새도 안 나. 근데 자네가 오늘 우리 집에 들고 오려던 건 뭔가? 그거 정말 먹을 수 있는 거 맞아? 나는 말일세. 내가 자네 집에 자라면 자네라도 우리 딸이랑 우리한테 잘할 거라고 기대했네. 근데 이게 뭔가? 더 말할 필요 없으니 우리 집에서 당장 나가. 여보 뭐해? 이제부터 저 인간은 우리 식구 아니야. 우리가 뭐가 아쉬워서 쓰레기통 취급을 받아? 그렇지. 당연하지. 자네 빨리 일어나게. 아니면 질질 끌고 나가는 수가 있어. 장인어른까지 왜 이러세요? 오해입니다. 오해는 무슨? 내가 뭐 없는 소리 했어? 가서 똑똑히 전해. 그래, 나는 이혼할 거고 더는 궁상 맞은 너랑 니네 집이랑은 영영 안 보고 살 테니 그런 줄 알라고. 알겠니? 다시 니네 엄마 집에 가서 오늘 내일 하는 거 많이 먹어. 자기야, 서연 엄마야. 제발 이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남편은 그날 괜히 홧김에 저희 친정에 와서 체면만 잔뜩 구기고 쫓겨났어요. 그리고 저희가 집이며 차며 전부 제 명이었던 터라 이혼당할 줄은 몰랐던 남편이 뒤늦게 모든 걸 다 뺏길까봐 안절부절 난리가 났는데요. 자기 엄마도 그렇고 자기도 절대 불순한 의도는 없었다며 믿어달라고 빌더라고요. 하지만 누가 봐도 그 의도는 불순한 게 맞았는데 제가 그냥 더는 길게 말하기 싫어 집이 좀 어렵다고 한 말에 바로 음식물 쓰레기를 차에 실어준 시어머니의 됨됨이가 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그걸 보고도 말리지 않고 싫어온 남편도 그 밥에 그나물이었는데 이참에 다 갖다 버리는 게 맞는 속 편하고 좋겠더라고요. 그렇게 이혼 결심을 하고 협의 이혼 서류를 작성해 시댁에 보냈는데요. 제가 먼저 저희 살던 집에 도착해 비밀번호를 다 바꿔버렸거든요. 그래서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남편은 하는 수 없이 저희 집이랑 1시간 거리인 시댁에서 출퇴근을 했는데 그렇게 제가 보낸 이혼 서류 때문에 그 집이 발칵 뒤집어진 모양이었어요. 아무래도 효자 아들이 명절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저랑 싸워서 집에서 나온 걸로 이야기를 한 모양이었는데 시어머니가 득달같이 전화를 해서 자기가 참고 있는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혼을 하자 하냐며 입에 거품을 무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뭔 잘못이 있냐고 따지시는데 저는 이참에 전부 다 말씀드렸죠. 그날 싸주신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이혼하는 거라고요. 그날 저희 부모님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친정집 쓰레기를 가지고 남편한테 어머니 가져다 드리다고 했는데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죠. 제가 그날 분명히 썩어서 버려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어쩜 그걸 저희 친정에 갖다 주라고 싸주실 수가 있어요? 이거 저희 친정 무시하는 거잖아요. 저 기분 나빠요. 야, 그럼 음식을 버리냐? 너도 참 유별나다. 가서 못 먹겠다 싶으면 그때 가서 버리면 되지. 고작 그런 이유로 이혼을 한다고? 네가 아주 배가 불렀구나. 네, 저야말로 아쉬울 거 없어요. 제가 서연이 아빠보다 더 벌고요. 집이랑 차도 제 거예요. 어머니 아들은 그냥 그렇게 가지시면 돼요. 뭐야? 설마 저희 결혼할 때 한 푼도 안 해주시고 뭐 내놓으라고 하시는 건 아니죠? 그러지 말고 그렇게 절약해서 모으신 거 이참에 아들한테 좀 주세요. 그 아들 내내 그것만 기다리고 사는 것 같던데. 얘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 피 같은 돈을 왜 주니? 그리고 나도 너 때문에 네 시아버지랑 이혼하게 생겼어. 도대체 왜 드리려는 거야? 내가 뭘 어쨌다고? 그걸 모르시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제발 생각 좀 해보세요. 아무리 아끼고 싶고 욕심이 나도 해도 되는 게 있고 하면 안 되는 게 있는 거잖아요. 어머니는 어머니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분이세요. 근데 그거 진짜 계속하시면 범죄예요. 저는 더 드릴 말씀 없고요. 어머니 아들한테 1도 미련 없으니 협의 이혼 안 해주면 소송할 거라고 전해주세요. 만약 이대로 순순히 도장 찍으면 집은 팔아서 반은 줄 생각인데 생각 잘해보라고 하시고요. 그 사람
지금 돈 엄청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사실 몰랐는데 남편을 내쫓고 나서 남편한테 빚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뭐에 쓰려고 대출을 받은 건지 액수도 좀 되는 것 같았는데 모르긴 모르지만 독촉장 내용으로 봐서는 당장 돈이 필요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순순히 도장 찍는 조건으로 집값의 절반을 주겠다고 미끼를 던졌고 남편은 그 미끼를 덥석 물었는데 저희 집이 서울도 아니고 집값이 훅훅 뛰는 신도시도 아니라서 저는 과감하게 집을 팔고 대출금 먼저 상환 후 남은 돈에서 남편과 똑같이 반반 재산 분할로 줘버렸어요. 그 대신 아빠 노릇은 제대로 하라고 양육비 100만 원은 받기로 했는데요. 남편은 당장 눈에 보이는 돈 때문인지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비교적 쉽고 간단하게 이혼했어요. 그리고 저는 친정 근처에 집을 다시 장만했고 친정 부모님 도움받으며 현재까지 살고 있는데요. 이제 와서 알게 됐는데 제가 이혼한 타이밍이 정말 너무 딱인 거 있죠. 그날 이후 그 인간 앞으로 계속해서 독촉장에 날아온 모양인데 하도 양육비가 밀려서 연락을 해보니 자기 지금 돈 때문에 죽기 일보 직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대출을 받았는지 최근에 물었는데 네, 예상은 했는데 주식을 했답니다. 그것도 쥐뿔 아무것도 모르면서 남의 말만 듣고 해외 주식을 했대요. 그리고 처음에는 생각보다 큰 돈을 벌어 점점 더 빠지게 되었다고 했는데요. 여차하면 자기 엄마가 모은 돈이 있으니 자기가 빚이 있어도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리하여 정말로 쓸 줄은 모르고 평생 모으는 것만 했던 자기 엄마 재산을 거덜낸 모양이었는데 그 길로 시어머니는 알아누웠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제가 이혼을 했을 무렵 시아버님도 당신 역시 궁상 맞은 옆에 나랑은 더는 못 살겠다고 집을 나가셨다고 했는데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또 절약정신 때문에 시어머니가 동네 누군가와 싸운 모양이었어요. 그리하여 시어머니도 이혼을 남편 돈 사고가 터지기 전에 이혼을 당하셨는데 결국에 남편은 자기 엄마가 평생 모은 돈 털어먹고 시어머니를 모시며 살아야 되는 팔자가 되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더러 더 이상의 양육비는 어려울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마음대로 하라 했습니다. 어차피 그 인간 지금은 나올 돈도 없는 것 같고 나중에 한꺼번에 적금 탄다 생각하고 청구 소송하려고요. 지금은 충분히 제 능력으로 저희 딸 잘 키울 수 있거든요. 매일매일 건강한 음식 먹이며 잘 키울 거예요. 제가 자식을 낳아보니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만 주고 싶더라고요. 뭐하러 냉장고에 처박아 놓고 아깝다고 썩히는 건지 저는 평생 시어머니의 마음을 모를 것 같습니다. 뭐 알고 싶지도 않은데요. 그냥 이대로 평생 안 보고 살면 좋겠어요. 남편만 죽어나겠죠. 그건 그대로 쌤통인데 이혼하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을까 지금도 아찔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도 이번 생이 아주 망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혼하고 다시 찾은 평화로운 일상에 감사하며 지금은 딸아이와 오래오래 행복하고 싶은 마음뿐인데요. 이번 기회에 저는 사람 보는 눈도 더 키워야 할 것 같네요.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 같은 사람은 무조건 걸러야 하니까요. 이상 제가 이혼하게 된 이야기였어요. 제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부디 잘 들어주셨길 바라보며 저는 앞으로도 딸을 위해 더욱 건강하고 열심히 살게요.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